안녕하십니까?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성공이라는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땀 흘리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공을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고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종종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것처럼 보일까요? 역사, 정치, 비즈니스 등 우리가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서 도덕성은 부족하지만 비범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들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자비했던 고대의 황제들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현대의 CEO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즉 진화 심리학과 사회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모든 순간에 공정함을 추구하며 망설이는 사람들은 종종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이 타인을 기꺼이 이용하고 속이고 지배하려는 자들은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향한 게임에서 과연 도덕성은 약점에 불과한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최악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동시에 그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도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지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기를 거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근대 철학의 거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니체에게 권력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힘이자 존재하는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왜 최악의 사람들이 성공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권력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니체의 가장 논쟁적인 사상 중 하나인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활한 전쟁터에 서 있는 두 명의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강인하고 결단력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빚어내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망설입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고 세상이 공정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선함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도덕이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도덕체계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무자비한 개인들이 종종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반면 친절과 공정함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힘겨워하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틀입니다. 주인 도덕은 강자, 지배자, 정복자의 도덕입니다. 이 도덕은 힘, 용기, 야망, 그리고 권력과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주인에게 선이란 세상을 지배하고 창조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며 약함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길 뿐입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억압받는 자, 힘없는 자,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직접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자들의 도덕입니다. 이 도덕은 강인함을 찬양하는 대신 겸손,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글로러파잇, 즉 미화합니다. 고통은 숭고한 것이며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니체는 이를 지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만들어낸 도덕체계, 즉 강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적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무력함을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예 도덕은 무자비한 자들의 부상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야망을 비난하고 권력 추구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므로써 노예 도덕은 권력을 도덕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망설이는 동안 주인 도덕을 체화한 자들은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이 세상에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덕을 완전히 버리고 무자비한 길을 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과 미덕을 조화시킬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즉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길들이지 않은 광활한 황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계에서 생존은 공정함이나 친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적응력,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폭풍은 자신이 남긴 파교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도덕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내하는 자,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인간 사회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과 사회적 계약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투쟁이 여전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종종 무자비함이라는 결정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는 반드시 잔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망설임이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개인과 제국이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준 진화적 적응이자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공을 예측하는 특성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야망, 두려움에 대한 낮은 민감성, 그리고 아마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모든 권력자가 사이코패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감정적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현대의 비즈니스 거물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바꾼 지도자, 기업가, 정복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패턴은 명확합니다. 망설임은 부채이며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강자는 리더가 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는 나중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비한 자들이 종종 정상에 오르는 반면 망설이는 자들은 그림자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은 존재합니다. 무자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종종 극적인 몰락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을 정상으로 이끈 바로 그 자질이 그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공포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신이 통제했던 바로 그 힘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폭군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종종 무자비한 자들에 의해 장악된다는 사실이 도덕과 공정함은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 즉 세상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안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세상은 공정하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며 정의는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동화, 종교적 가르침, 도덕 철학은 모두 이 믿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잔인한 모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부유한 것은 아니며 가장 정직한 사람이 항상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공정함이라는 개념은 여러 면에서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구성물이자 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환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일 뿐입니다. 권력과 성공은 단순히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쟁취되고 싸워서 얻어내며 종종 게임의 규칙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독점됩니다. 심리학 연구는 공정한 세상의 오류라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공정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함만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경쟁, 전략, 그리고 권력의 현실을 무시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환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덕은 무의미하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원칙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게임의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그 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그저 착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성과 전략적 사고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친절함과 강인함을 결합하는 사람들은 바로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정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 투쟁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해답은 공정함이라는 환상에 굴복하거나 생각 없이 무자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약함과 잔인함 모두를 초월하는 길, 바로 그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 중 하나인 위버맨시, 즉 초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등 뒤에는 불의와 한계, 그리고 관습의 억압적인 무게로 가득 찬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는 미지의 세계, 오직 대담한 자만이 감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묶여 망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심연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대중 위로 솟아올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을 재정의하는 개인들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맨시, 즉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자비한 힘이나 맹목적인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위버맨시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을 의문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위버맨시의 핵심에는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복종과 죄책감이라는 수동적인 도덕과는 달리 권력의 의지는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무의미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입니다. 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동안 위버맨시는 사회적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위버맨시는 잔인함을 위해 무자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는 폭군이나 조종자들과는 달리 위버맨시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속임수나 억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외부의 승인이나 찰나의 성공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세상을 초월하지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조종과 폭력을 통해 일시적인 개임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위버맨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며 무한의 개임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빼앗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버맨시의 모습을 우리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무자비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권력을 무기로서가 아니라 도구로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규칙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자에 의해 쓰이는 판돈이 큰 게임에 당신이 참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망설인다면, 공정함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정치, 그리고 인생 그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선택지가 두 가지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자비해지거나 혹은 희생자가 되거나.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진실성을 결합하고 당신의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맹목적인 지배가 아니라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코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윤리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은 중립적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가장 잘 휘두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전략적 공감 능력을 키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함만으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인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됩니다. 전략적 공감이란 사람들을 깊이 읽고 그들의 동기를 파악하며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 기만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기만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 통제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위버맨 씨는 내면의 힘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끌어안고 위험을 감수하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회를 창조합니다. 생각 없는 무자비함과 통제된 무자비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목적 없는 파괴이지만 후자는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권력을 위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은 종종 빠르게 부상하지만 그만큼 세차게 추락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힘은 창조가 아닌 착취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버맨 씨는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아이디어든 하나의 운동이든 혹은 개인적인 변화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가치를 창조할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힘은 훔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권력 그 자체는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오해받고 있는 것일까요? 니체에 따르면 권력을 얻으려는 욕구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짓밟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능가하고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며 상상했던 것 이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진실성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구. 하지만 이기적인 이득이나 타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도구.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권력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훈련과 힘, 그리고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 숙달해야 할 대상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권력과 성공,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지적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당신의 공감의 표현이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각의 힘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강력하고 진정